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초 약 3조 원 규모로 집행될 예정입니다. 경제 이슈 정철진 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3조 원이요. 네. 지난 1차보다 좀 적습니다, 많이. 네, 예. 그렇습니다.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안을 정부에서 내면 국회가 깎는 게 보통이지 예. 않습니까? 근데 이번에는 2조 2천억이 증액이 됐는데요. 그 증액 중에 핵심은 역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. 부분입니다. 현재는 3조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. 아마 3조 원이 너무 적다라고 이제 규모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좀 늘릴 수가 있다. 3조 원 플러스 알파다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. 보편이냐 선별이냐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당국과 또 국회는 여야는 선별적으로 가닥을 잡게 잡았죠. 됐습니다. 예. 홍남기 그러면 대상이나 경제부총리가 이런 건 아직 정해진 게 아니죠. 예, 대상도 안 정해졌고 일단 시기는 1월로 아마 예. 지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지금 표에 나오고 있지만 규모가 예. 2차보다도 반이잖아요. 반도 안 되네요. 반이니까 예. 예. 지금 뭐 각종 언론에서는 어떤 식일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. 예. 2차에 받았던 대상이 있잖아요. 예. 그건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다시 선별을 해서 아, 더 어려운 분들한테. 예, 더 어려운 분들을 추려낸다라는 것이 한 안이고요. 예. 그다음에 또 하나는 2차 때 이미 받았으니까 2차 때 못 받은 사람 위주로 이제 새롭게 지원을 한다. 예. 근데 그것도- 아마 이 예. 방법은 힘든 게 예.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. 이거 그리고 찾아내는데. 2차 때 받았던 분들이 어려우니까 받았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이번에 그걸 제외하면 또 그것도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예. 당장 지금 반발이 나오는 예. 것은 그러면 받은 사람만 계속 그렇죠. 받게 되느냐라는 예. 또 이제 쉽지 그런 않습니다, 이야기가 보니까. 나오고요. 예. 2차 때 분들을 더 쪼개게 된다면 누군 힘들고 누군 안 힘들냐 또 그렇죠. 이런 논란이 나오는데 아마 2차 때 그 대상을 유지한다면 실은 이도 저도 아니게 될 것 같아요. 예. 왜냐하면 뭐 가령 200만 원 줬던 거를 100만 원으로 깎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반발이 더 클 수가 있기 예,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, 이것도.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아마 예.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는 아웃라인을 개요는 이걸 3조 원 플러스 이러다가 알파를 혹시 어떻게 다시 뭐 쓸지. 보편 지원 쪽으로 또 그럴 가능성 없는 건가요? 아직 모르는 거죠, 그거는.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액수가. 액수가 뭐 총액이 너무 적어도 작아서. 12조 원은 필요할 것 같은데 예, 예. 이제는 본 예산도 다 나왔고요. 그렇죠. 예. 그 통과되는데 바로 여기서 추경을 또 할 수도 없는 예.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예, 힘든 복잡한 대목인 것 부분이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럼 다시 요새 뜨거운 얘기, 증권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. 여전히 뜨겁죠? 네, 오늘도 뜨겁습니다. 예. 뭐 이러다가는 정말 2,700도 연내에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일 오르는 그런 형국도 예. 보이고 있습니다. 예. 특히 환율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. 오늘은 이제 빅 피겨 가장 의미 있는 선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1,100원 선이 깨졌습니다. 아, 예.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봤더니 1,097원, 예. 1,098원대까지 떨어지는 아주 급격한 원화 강세가 나오면서 예. 외국인들이 뭐 이제 환차익을 일단 안전 마진이 예. 있으니까 계속 들어옵니다. 아, 여기에 외국인,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 사고요. 예. 그러니까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수급적으로 뭐 워낙 좋게 되니까 예.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고 특히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위, 2위죠. 예. 여기가 또 집중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이 주가들이 폭등을 하거든요. 예. 그러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국입니다. 삼성은 뭐 8만 원 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. 그렇죠. 뭔가요? 어. 내년 반도체가 많이 팔릴 거라 뭐 이런 건가요? 네, 그런 것이고 예.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저평가돼 디스카운트, 있다는 거예요? 할인을 아. 받았다라는 예. 것이고 이제는 성장주에서 큰 틀에서는 이제 가치의 성격, 즉 배당을 많이 주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질 예.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처를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. 우리가 보통 요즘에 뭐 트렌드라고 할까 이름을 앞에 붙입니다. 가령 예. 나스닥이라고 안 부르고 예. 뭐 12,000스닥, 만스닥 뭐 이렇게 아, 부르기도 예, 하는데 예. 삼성전자가 7만 전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? 아. 그러니까 7만 원. 근데 예. 오늘 오늘 장중에 얼마예요? 7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. 아, 7만 예. 1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6만 9천 원 사이에서 오르락내락 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7만 원대를 갔다는 것은 예. 뭐 상당히 뭐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었죠. 아, 정말 무섭게 오르는데요. 무섭게 오릅니다. 개미 투자자들 요새는 참 보람 있으실 텐데. 네. 이 굉장하죠 투자 열기가?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런데 또 예. 모든 동학개미가 다 돈 벌었느냐? 뭐 그건 아니겠죠. 그건 예. 아닐 겁니다. 예. 이건 정교하게 분석도 예. 힘든데 예. 최근에 한 사례를 제가 보면은요. 11월이 정말 뜨거웠잖아요. 예. 한 달에 16%가 시장이 올랐으니까 예. 뭐 개별 종목은 더 뜨거웠을 텐데 뭐 외국인들도 거의 4조 원대를 예. 순매수를 했고요.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, 뭐 동학개미라고 예. 할 수 있겠죠.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예.
그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뭐 이걸 흔히 이제 인버스라고 하면 곱버스라고 부르는데요. 떨어질 걸 예상하는 네, 거 그렇습니다. 아닌가요? 예. 시장이 1% 올랐으면 예. 보통의 ETF는 1%가 오르는데 예. 인버스는 1%가 떨어지는 구조인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7천억 가까이 산 것은 곱버스, 그러니까 2배짜리. 시장이 1% 올랐는데 예. 이 상품은 2%가 떨어집니다. 아, 그래요. 예, 그러니까 아주 기술적으로 시장이 11월 한 달 동안에 16%가 올랐지 않습니까? 그럼 32% 손해봤다는 얘기인가요? 그렇습니다. 근데 이것을 예.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샀던 거의 6,900억을 순매수를 한 그러면 종목이거든요. 이 그러니까, 개미 투자가들의 생각은 여태껏 이제 주식이 오르는데 자신감을 얻었고 벌만큼 벌었다. 네. 이제 빠질 일이 남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 거죠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예. 같은 개인 투자자들, 같은 동학개미가 뭐 최저점인 1,450, 1,490부터 지금 2,680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었긴 하지만 아마 개별로 보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다 돈을 그건 뭐 번 것은 당연하겠죠. 아닐 수도 예. 있습니다. 예. 그러나 또 번 분은 많이 근데 벌었고요. 지금 말씀하셨지만 개미 투자가들 중에 그 곱버스, 인버스에 투자하는 분들은 이 시장이 이제 올 만큼 왔다고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그거에 그런 견해에 동의랄까요? 힘을 실어주는 어떤 전문가 발언도 나왔단 말입니다. 네. 짐 로저스라고 유명한 분이죠, 이 양반. 그렇습니다. 예. 짐 로저스. 지금 짐 로저스의 말, 이 분석 때문에 뭐 악플도 엄청나게 짐 그래요? 로저스한테 예. 달리고는 있는데요. 일단 잠깐 짐 로저스가 뭐 누구냐? 우리가 세계 3대 투자자 이런 말 많이 표현하는데요. 현재 뭐 가치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이 예. 있고요. 영국의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영국의 중앙은행이죠. 영란은행을 굴복시켰던 예. 이제 조지 소로스. 아, 예. 조지 소로스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나쁜 쪽으로 예. 굉장한 유명한 투자자고요. 조지 이제 소로스. 그다음 한 명이 예. 짐 로저스 이렇게 예. 세 명을 3대 투자자라고 하는데 예. 짐 로저스가 일종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들한테는 동학개미란 말을 안 하보죠, 이분도?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니까 동학개미라 이렇게 했겠죠. 아, 예, 들이 예. 향후 큰 돈을 예. 잃을 수가 잃을 것이다. 잃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예. 했거든요. 예. 예.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막 그 악플들을 좀 보니까 뭘 하냐, 몇 번 뭐 틀리지 않았냐, 뭐 이런 것들이 예. 오는데 참고로 이제 상승을 잘 맞추는 전문가도 있고 예. 하락을 잘 맞추는 전문가들이 좀 나뉘거든요. 예. 근데 짐 로저스가 좀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하락을 꽤 잘 맞췄습니다. 아, 과거에 IT 버블 때, 예. 그러니까 1999년에서 2000년에 IT 버블 때도 예. 뭐 버블 깨질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. 또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, 그게 이제 실은 부동산 버블이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2007년에 돌아보고 현재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건 완전히 미쳤다. 곧 예. 이게 터질 것이라고 하다가 뭐 거의 1년 만에 또 2008년 금융위기도 마쳤고요. 근데 지금 이제 짐 로저스가 또 계속해서 지금 위기론을 예. 이야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좀 근거는 이 포커스를 뭔가요? 받고 있는 빚입니다. 빚이요. 예, 부채입니다. 그러니까 왜 이 짐 로저스는 위기가 온다고 하고 이 위기 때 예. 우리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가 예. 돈을 잃을 거라고 했느냐? 예. 국가도 그렇고 전 세계 예. 국가 이제 정부죠. 그다음에 개인도 그렇고 다 빚이 너무 많다. 빚이 너무 많다. 그 중에 정말 빚 많은 것은 미국 정부 예. 널리 알려져 있죠. 예. 달러에 대한 빚이 상당히 크다라는 예. 것이고 지금 가계 부채도 엄청 나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계 부채 1,700조에 빚 투자가 17조입니다. 뭐 예. 18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것이 빚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 내주고 저금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끝간데 없이 갈 것 같지만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결국은 이 부채 폭탄이 터질 거라는 게 짐 예. 로저스의 핵심 주장입니다. 물론 이분 말을 뭐 100% 믿을 수도 없고 투자자들은 자기 판단을 해야겠지만 어떤 지금의 호황 혹은 주식시장이 끊임없이 오를 것 같은 어떤 낙관을 좀 경계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말 같습니다 보니까. 그렇습니다. 예. 틀린 말은 아니죠. 지금 좀 빚이 부채라는 그럼요. 예. 것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고요. 예. 물론 뭐 경기도 안 좋았고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다 그렇습니다. 일단 예. 금리 안 올리겠다. 뭐 끝까지 유동성, 정부도 그렇고요.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게 실물에서 뭔가 예. 터닝 포인트가 나와줘야 되거든요. 실물이 계속 나빠지면은 뭘 건드리냐면 이제 고용이 문제가 됩니다. 그럼 예. 직장을 잃어버리면은 빚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예. 그때는 금리가 안 오르더라도 일정 부분에서는 이 빚의 한계가 올 것이다라는 게 짐 로저스의 주장이고요. 예. 뭐 이 말 자체로 뭐 이게 악담을 했다기보다는요. 국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
부채에 대한 경고, 특히 빚 예, 투자, 이런 경고는 네. 언제든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투자하는 입장에서는. 네.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어떤 비관론적 예측을 하거나 낙관론적 예측을 하거나 이 반대 예측을 하는 분도 그렇고 네. 이게 언제쯤 이럴 거란 얘기를 안 하면은 네. 이게 인디안 기후제도 아니고 사람들 다 같은 마음은 언제는 터지겠죠. 혹은 네. 또 언젠가는 상승이 꺾일 것이고 이게 언제쯤 될까 이거를 잘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것까지 맞춘다면 정말로 뭐 신의 영역일 텐데 예. 참고로 지금 로저스는 한 뭐 1년 반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예.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부채 폭탄에 마지막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계속하고 있고요. 참고로 이제 탐욕과 공포 지수라고 하는 예.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예.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가지고 greed and fear를 이제 맞추는데 지금의 이 탐욕과 이 탐욕 지수가요. 예. 그 2007년 막 그때 부동산 버블로 막 전 세계가 예. 됐어. 그때 주식 부동산이 같이 폭등했죠. 그때보다도 실은 더 높거든요. 아. 그러니까 상당 부분 지금 주식 그리고 또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올인하고 있고요.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또 전 세계적 현상이 전 세계적인 또 현상인데 예. 연착륙하기를 바라야죠. 네. 그렇습니다. 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여튼 경제는 연착륙해야겠죠. 그렇습니다. 예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